이번 시간은 예고한 바와 같이 이 책을 읽은 일반 독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시각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위한 혁신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생각이 어떻게 와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토대로 솔직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렇게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 책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들이 내셨는데 친구가 읽어보고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가 산 책을 빌려줘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책을 읽으신 전반적인 감상은 어떠신가요? 원래 기대했던 대로였나요? 경제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젊은 청년이 일반 독자의 시각에서 어떻게 느꼈을까 궁금하네요. 네, 이 책은 최근 한국 경제와 관련하여 제 나름대로 궁금해하던 주요 주제를 대부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단지 현황을 정리한 데서 그치지 않고 교수님들이 본인의 시각에서 매우 선명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같은 비전공자나 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혹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책을 내는 경우 일반 대중이 아닌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글을 쉽게 풀어서 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비전공자인 제가 책을 읽는데도 어려운 용어가 많지 않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도표는 시마노트에 따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 논지는 시마노트 이전에 쉬운 말로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매우 만족한 독서였다고 이해가 되는데 읽으신 내용이나 각 필자의 문제식 중에서 특히 공감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은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이라는 글을 쓴 주병기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정은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상당수가 능력주의를 불공정한 한국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능력주의가 불공정의 온상이 되고 구조적 차별과 기회 불평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했습니다. 최근 공정은 한국 사회에 부각되는 이슈이고 제가 속한 청년 세대들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때로는 논쟁을 전개하지만 생산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주병기 교수님은 이런 점을 매우 날카롭게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주의를 내세운 이들은 자신이 공정하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시마노트를 보면 실제로 한국의 경우 출신 가구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회 불평등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국가라는 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기회 불평등이 한국 경제가 혁신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 시대는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은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능력주의에서 승리한 결과이며 그것이 곧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교육과 복지에 힘써 공정한 제도를 만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젊은 세대라 그런지 공정을 키워드로 하는 혁신에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공정과 관련된 내용 외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철희 교수님의 인구 문제의 해결 공간이라는 글이 흥미로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고령 빈곤과 정년 연장 등 인구 문제 해결의 열쇠에 대한 서술이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 같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목격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부가 가장 쉽게 찾는 해결책은 외국 인력 도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현재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배분이 유지되면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인구의 고학력화의 효과가 고령화 효과를 압도할 것이며, 여성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는 경우 인구 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술하셨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돼서 흥미로웠습니다. 저 역시 저출산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기존에 있는 노동인구를 좀 더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며, 고학력, 장령, 노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교수님의 제안은 대한민국 경제가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책에 증보판을 낸다는 가정하에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해 추가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공간의 편중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서술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지나친 경쟁과 그의 공간에 대한 비용이 너무 비싸지면서 발생하는 출산율 저하, 지방 소멸과 같은 큰 문제점도 발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저출산, 외국 인력 도입의 경우도 공간의 편중성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한국 경제의 혁신을 고민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솔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